내일이 바로 실적 발표 날이죠. 그죠? 자,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로봇 이슈가 재조명을 받으면서 두산로보틱스의 주가 역시도 단기적인 변동성을 만들어냈습니다. 갭상승이 나왔고, 다만 이제 갭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두산로보틱스라고 하는 재료, 두산로보틱스에게 연결되는 직접적인 재료는 아니었던 상황인지라 이렇게 갭상승하면서 급등한 뒤에 윗꼬리를 달면서 결국 이제 상승폭을 반납을 한 채로 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죠? 우리가 어제의 캔들을 다시 한번 주목하는 이유는 두산로보틱스는 지금 당장 이제 내일부터 이제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고, 그동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두산로보틱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이번 실적 발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제 올랐던 것을 이제 일부 반납을 하고 오늘도 이제 갭상승을 모두 채우러 갔다면 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갭상승했던 걸 채운다라는 것의 의미는 주가가 더 크게 빠질 수 있는 기술적인 흐름을 의미를 합니다. 그죠? 따라서 지금 이제 갭상승했던 구간을 메꾸지 않고 방어해 주는 것만으로도 지금 어떤 두산로보틱스에게 유동성이 붙었을 때, 급등에 대한 기대감이 유동성으로 이어졌을 땐 주가가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단기적인 상승을 그릴 수 있는 여건을 지금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이 두산로보틱스는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될 게, 기존에 좋았던 상승 추세가 많이 무너졌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 무너진 상승 추세를 다시 한번 회복을 시킬 수 있는 이벤트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이벤트가 어쩌면 이번 2분기 실적 발표가 될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삼성전자 역시도 지금 로봇에 대한 본격적인 출사표를 던졌고, 이번에 테슬라 2분기 실적 발표 내용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시작이 됐고, 이 흐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영상의 시청료는 좋아요로 받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면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제가 영상에서 담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좋아요는 시청료라는 거,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면 두산로보틱스 방송을 계속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좀 목이 많이 아프네요. 자,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구축 소식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테슬라가 현금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EPS도 많이 낮아졌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테슬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산업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규모를 확장하는 중이다. 좀 오타가 났네요. 올해 전체 자본 지출 캐펙스가 $250, 약 37조 원이거든요. 정말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죠. 테슬라가 지금 본격적으로 옵티머스를 양산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돈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테슬라가. 오늘 제가 테슬라에 대한 내용 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자, 테슬라의 매출이 전망치를 상회를 하긴 했지만 EPS 주당 순이익은 하회를 했고, 잉여 현금 흐름은 남는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로 찍혔습니다.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지금 뭘 한다고 하는 거예요? 로봇을 더 많이 생산하겠대요. 오늘 올려드린 글입니다. 소통방 안에. 이게 어떤 걸 의미하죠,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돈이 지금 많이 좀 줄어들고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국에서, 이 시점에서 로봇에 대한 생산을 더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누가? 테슬라가.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이유는 로봇이 본격적으로 증시에서 주도주로 자리할 수 있는, 로봇이 본격적으로 증시에서 주도주로 자리할 수 있는 재료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여기까지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대요. 뭐 오죽하면은 지금 모델 S, 모델 X 이렇게 생산 라인을 모두 전격 철거하고 해당 공간의 1세대 옵티머스 로봇 양산 라인을 다시 설치 중이라고 합니다. 옵티머스 양산 라인을 위해서 모델 S와 모델 X의 생산 라인을 철거하고 있다. 그 정도로 지금 테슬라는 옵티머스의 진심이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왜 우리 실적 발표가 중요한지 다시 점검이 좀 필요할 테고, 또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옵티머스라든지 뭐 현대차, 삼성전자 이런 대기업들의 휴머노이드만 중요해진 거 아니냐, 그들만의 리그가 시작되고 두산로보틱스는 뭐 먹을 파이가 별로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설명을 드릴게요. 두산로보틱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또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댓글로 힘내자라는 의미로 많은 파이팅 넘치는 댓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을 내기 위해서. 아시겠죠? 일단은 점검을 좀 해볼 게, 두산로보틱스 실적이 우리한테 왜 중요하냐? 뭐 실적주도 아닌데, 그죠? 두산로보틱스는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장주입니다. 성장주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이제 시설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인력 투자가 될 수 있고 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 개발 투자가 될 수도 있고 한마디로 지금 회사가 돈을 벌어들인 것보단 투자를 한 게 많아요. 그래서 지출이 많고 벌어들인 것보다 지출이라는 게 더 많습니다.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제 영업이익 같은 부분이 이제 적자를 기록하기도 하는 것인데 그렇게 적자를 기록하는 부분이 이런 투자를 위한 명목이 되어 있다면 괜찮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회사가 무언가에 지출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원액시아도 인수를 했고 국내에도 가장 큰 로봇의 연구 그리고 생산센터, 이노베이션 센터가 있고 또 북미와 유럽의 현지 법인까지 설립을 하면서 현지 고객사까지 확보해 가고 있고 해외로 나가가지고 그 안에서 영업망 펼치고 막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제 지어놓았던 이런 것들이 이제는 매출로 조금씩 점차 드러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건데 이런 시점에서 두산로보틱스가 2023년 4분기에 보여줬던 매출액을 뛰어넘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분기 최대 매출입니다. 직전에 2026년 1분기만 하더라도요 뛰어넘을 뻔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그냥 그저 단순한 분기 최대 매출이 아닌 이유가 원액시아를 인수할 때 말 많았잖아요. 이걸로 뭐 시너지가 정말로 나겠느냐. 원액시아 같은 경우에는 북미 고객사를 이미 탄탄하게 확보해 놓은 기업이었고 이를 인수하면서 지출이 또 꽤나 컸던 상황인데 원액시아를 인수하면서 시너지가 났다라는 것을 지난 2026년 1분기에 확인을 했어요. 한마디로 두산로보틱스가 지금 지출하고 있는 내용들이 매출이 앞으로 커지기 위한 초석이 되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것이고 그 초석이 지금 하나둘 쌓여가면서 앞으로 더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성장하는 사이클로 들어간 것이다. 라는 것이 내일 실적 발표에서 나와줘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으로 갭상승했던 구간을 메꾸지 않고 5일선을 방어해주고 있어요. 그죠? 이 정도 소식이면은 충분히 한번 장중에 하면 쏠만 하거든요. 근데 이것만으로 주가가 뭐 폭등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나와줄 수 있다. 그럼 그 이후의 상황들이 우리한테 중요해지는 거예요. 내일장 이제 실적 발표 전에 주가가 먼저 움직일 수도 있고 뭐 혹은 이제 금요일 이제 어쨌든 실적 발표가 하필이면 또 4시입니다. 4시. 그죠? 오후 4시부터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월요일장 다음 주에도 반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주가가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먼저 들어오는 수급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함께 체크해야 되는 날이 될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내일은 2026년도 2분기 실적 발표 내용에서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내용이 있는지 첫 번째로 체크를 해야 되고요. 또한 이제 장중에 어쨌든 실적 발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4시죠. 실적 발표라는 것이 이제 애널리스트 상대로 진행하는 것이 이제 4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떤 이제 주가의 움직임이 좀 선행하는지 좀 살펴볼 겁니다. 네,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호가창이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이는 어떤 세력들이 있다면은 주가가 한번 변동성이 튈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좀 먼저 지금 담아놨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얘가 지금 한번 쏜다고 해서 곧바로 가는 게 아니고 매물대를 소화를 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확인할 거는 그동안에 참 속상했던 이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올라갈 만한 이벤트가 등장하는지, 그리고 그 이벤트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제 이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매물대 소화가 등장하는지,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일은 좀 체크할 것들이 많은 날이기 때문에 장중에 제가 드리는 브리핑과 대응을 좀 받아가셔야 되고요. 장중에 이 브리핑에 대한 세밀한 내용과 주가 대응에 대해서는 구독하시고 문자 남기신 분들에게 별도로 또 따로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뭐 VIP 가입이나 이런 무료로 해야 챙겨드리는 사항은 전혀 아니고요. 구독만 하셔도 챙겨드리는 사항이고 7371-7442로 두산로보틱스라고 남겨놓으면 제가 내일 실적 발표의 내용에 따라서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실적 발표가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또 실적 발표 전에 또 어떤 특별한 주가의 움직임이 있었는지 모두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로보틱스가 매물대를 좀 소화를 하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과거에 큰 돈이 들어왔던 구간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거예요. 여기는 지금 많은 분들이 매수했던 구간이기도 하지만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앞전에 두산로보틱스가 상장이 되었을 때 쌓여져 있었던 매물대를 소화를 했던 구간이기도 해요. 상장이 되면서 큰 급등이 나왔고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해놨어요. 두산밥켓과의 합병 이슈로 급등을 그렸고 많은 분들이 또 투자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렇게 빠지고 빠지던 주가가 몇 년째 빠지다가 고개를 들고 신고가 돌파를 해버렸어요. 이 물량들을 누군가는 소화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소화를 하면서 지금 평단가가 굉장히 높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 높아진 평단가를 다시 한번 이 두산로보틱스의 주포 세력들도 밑에서 물타기를 하며 평단가를 낮추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판단을 내린 이유는 이제 일단 재료나 기술적 분석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평단가를 맞추기 위한 세력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제 개미털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평단가를 낮추며 대량을 한번 또 물량을 매입하려는 움직임이 등장하는지를 지켜보자라는 내용으로 또 일맥상통할 수 있겠습니다. 영상 초반부터 지금까지 드렸던 내용이 한마디로 이제 2분기 실적 발표에 반응을 한다면은 그 반응은 평단가를 낮추려는 세력들의 움직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따라서 그 흐름을 우리가 반드시 포착하고 분석해야 되고 장중에 어쩌면 발빠르게 대응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시겠죠? 여기에 따른 주가 대응은 이제 방송이 아니라 내일장을 보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내일과 다음 주 월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과 다음 주 월요일 제가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곧바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제 번호 보이시죠? 해당 번호는 상담이라고 꼭 저장해 놓으시고요. 다른 전화번호 헷갈리면 안 되시기 때문에 저장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장을 꼭 하시고 두산로보틱스라고 문자를 남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10만 구독자 달성 위해 진행을 하는 선물까지 챙겨드리며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은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을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